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지도사님들을 한자리에서 모시고 대한민국 국보 1호에 숨겨진 비밀과 일본에 의한 한국 역사 왜곡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아주 반갑고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지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서 이미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분야가 대한민국 곳곳에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청산이 시급한, 개선이 시급한 분야가 바로 역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아시는 대로 일본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은 일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역사가 변조가 되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신화로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이 되고 비하가 되고 폄하가 됐는데 그 생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 국보 1호, 이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2008년 2월 8일 날입니다. 정확히 아침에 화재로 인해서 일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 복원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된 숭례문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숭례문.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숭례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숭례문이 어떻게 해서 남대문으로 개명이 됐으며 이 남대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됐는지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934년에 일본은 우리나라 유물과 유적을 다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581점에 대해서 보물로 정합니다. 그때 유독 이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이와 동대문, 그것도 남대문, 남쪽으로 난 문은 전부 남대문, 동쪽으로 난 문은 전부 동대문이기 때문에 경성 남대문, 경성 동대문으로 서류상으로 우선 개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남대문을 보물 1호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자체를 전부 뺏어버렸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 1호로 정했는데 1955년에 해방이 되고 10년 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영혼이 없는 문화재 위원들께서 조선 총독부가 정해준 보물 1호를 그대로 승계해서 국보 1호로, 그것도 성격까지 시켜서 국보 1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남대문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 초에 한양성을 축성을 하고 동서남북에 4대문을 지읍니다. 근데 이 4대문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4대문 이름 한자 한자에 다 새겨 넣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의 예지신. 그래서 동쪽 문은 흥인지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흥인지문. 조선 500년 동안 이 문을 드나들면서 늘 어진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자. 그런 뜻에서 동쪽 문은 흥인지문이라고 짓고, 서쪽 문은 의를 돈독히 하는 문. 이 문을 드나들면서 옳고 그름을 돈독히 하는 그런 정신을 가다듬자. 그래서 돈이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문은 예절을 숭상하는 문.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북쪽 문은 숙정문.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정신을 늘 가다듬자. 이런 뜻을 원래는 소지문이라고 했다가 이것을 숙정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한가운데에는 호신각을 세워서 종을 치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시간을 알려주면서 약속을 지키게 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자는 그런 아주 여러가지 아주 숭고한 의미를 담아서 사대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이 사대문의 숭고한 의미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개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흥인지문은 현판을 내려가지고 내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 기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일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판은 내리질 않고 잔꾀를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흥인지문 근방에 배옥의 시장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이현시장이 있습니다. 그 이현시장을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뭐라고 짓겠습니까? 동대문 시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흥인지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동대문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대문 구청이 있습니다. 이 구청 이름도 동대문 구청인데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진행 과정을 거쳐서 고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바로 역사 왜곡의 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숭례문 근방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입상가 아시죠? 이 수입상가 자리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선해청은 오늘날로 치면은 조달청과 국세청을 합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관청인데 나라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해청을 아예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시장을 대설하면서 그 시장 이름을 뭐라고 적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숭례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남대문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송병준이라는 일진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남대문 시장 번영의 초대 회장으로 앞잡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회원동과 남산 일대에 살게 하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 상권을 알선해주고 또 경제권을 장악하는데 앞잡이가 된 사람이 바로 송병준입니다. 그 다음에 도리문은 어떻습니까? 이 도리문은 의를 돈독해놓은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이야말로 독립운동의 표상이고 항일운동의 표상이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중근의 사는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한빈역에서 현장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의 시라과 대장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 항일운동이 일어나니까 독립의 싹을 아예 베어버리기 위해서 이 도리문은 흔적도 없이 아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에 대해서 7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복원 계획조차 없는 비운의 문이 바로 도리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양 도성 안에 사대문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한 사연은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은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부산을 상륙해가지고 한양성을 함락하는데 불과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선조 임금은 자기만 살려고 몽진을 합니다. 평양을 거쳐 의주, 지금 신의 죽은 밤, 여차하면 명나라로 건너가겠다 이겁니다. 이때 제1군은, 1군의 대장이 누구냐면 갓도 기요마사입니다. 이 가등청정이 바로 남대문을, 숭례문을 통해서 한양성을 함락합니다. 이때 제2군은 누구냐면은 고니시 육기 나갑니다. 이 사람은 흥인지문을 통해서 또 한양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흥인지문도 지금 보물지로가 되어 있고, 또 남대문은 현재 이렇게 국보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실 해방되고 7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거 국보위로 하나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는 바로 이 국보를 정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숭례문과 동대문은, 저기 흥인지문은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에서 크게 이긴 전승 기념물이 되고, 또 임진왜란에서 크게 이긴 개선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 정기를 꺾어버리고 또 기대를 꺾어버리기 위한 고차적인 전략수단의 일환으로 남대문을, 아니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격화시키고, 또 남대문이 보물기로가 된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문화재청 의원들이 이걸 국보위로로 승계하면서 또 승격까지 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숭례문이 국보위로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전승 기념물을 자기 나라의 국보위로 정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보위로 하면 상징성이 대단히 작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 중에 보물 국보위로를 그것도 대문으로 정한 나라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조선 총독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이 정해준 국보위로 하나조차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데서야 어떻게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국보 1호로 지정을 해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로 317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1호가 된다면 최소한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당당하게 대표를 하면서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국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 활자도 있고 8만 대장경도 있고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1호로 지정이 돼서 손색이 없는 한글의 원형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해설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현재 국보 7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보 70호, 국보 1호 서로 맞바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한글은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문자입니다. 세계 언어가 약 2,900여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표현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문자가 많이 있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 유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또 만든 동기와 배경은 뭔지, 그리고 구성 원리를 해설한 해설서까지 있는 문자는 오로지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글을 대한민국의 국보 1호로 정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당당하게 대표하면서 국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자가 아니겠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해 계셨지만은 이 K-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요즘 들은 방탄소년단, BTS, 러브 요셀프도 전부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섞었지만 바로 이 한글에 그 원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한글을 우리나라 국보로 정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그야말로 세계만방에서 떨칠 수 있는, 그래서 하등 손색이 없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면은 박수를 한번